오신 분들은 잘 들리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마이크 꺼졌구나. 여지껏 헛소리했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보이스 담당 서정입니다. 본인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역사영토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장계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이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러시아 며느리 이리나 며느리. 천안 이씨 맞나요? 예, 천안 이씨 맞아요. 시조입니다. 네, 네. 천안 이씨의 일대 예, 시조. 첫 번째. 일대. 우리나라 그 배우 중에 누구지? 잘생긴 장동건 아세요? 아, 장동 알죠. 장동건. 저는 장동건 네. 때문에 그 친구 영화 있잖아요. 네. 7번 봤어요. 장동건. 그 영화를 7번이나 봤어요. 네, 7번 봤어요. 어. 가사까지 외웠어요. 좀 되게 잔인한 영화를 가사를 외웠어요? 아, 대사. 그거 그 대사라고 대사. 얘기해도 대사. 내가 그 네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한번 해봐요, 한번. 그만해라.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그만해라.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부산사들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랬죠. 고마워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너무 잘생겼었어. 아, 원래 우리 국장님은 성우를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예.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맞아요. 교수님도 목소리가 좋은데 너무 커요. 저는 화통을 삶아 먹었습니다. 화통이 뭔지 알아요?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화통이 뭐예요? 기차의 화통, 아. 열차의 칙칙칙칙 하는 화통. 기차의 굴뚝. 꿀떡. 아. 옛날에는 기차가 지금은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네. 아주 옛날에는 증기기관, 네네네. 스팀, 응. 알아요. 예, 김 모락모락 나는 거. 거기다 석탄을 막 집어넣거든. 그러면 휙휙 하면서 이제 위에서 연기가 푹푹 나잖아요. 그 화통을 삶아 먹어. 엄청 진짜로? 크잖아요. 거기서 나는 소리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비유죠, 비유. 기차 화통 삶는 소리.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서 오셨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 스쿠버 다이빙을 젊어서 좋아하다 보니까 예, 스쿠버 다이빙. 예, 이제 그 고막이 좀 터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를 잘 못 듣다 보니까 그렇죠. 내 커지는 목소리가 거예요. 이게 잘 안 들리면 예, 예. 자기 목소리가 커지거든. 그게 전화할 때 이제 상대방 안 들리면 내가 커지잖아. 야 뭐라고? 나는 작게 해도 상대방은 들리는데 상대방이 작게 하면 내가 커져 목소리가. 저는 평소에 그래 큰 목소리인데 우리 신랑이 맨날 야 너 싸웠냐? 맨날 집으로 전화하면 네. 그래 우리 신랑이 야 너 엄마랑 싸웠냐? 왜 이렇게 억양이 너무 높게 말하는 거야? 학교 있을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뭐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열정적으로. 잘 때 제 강의에서는 졸지 못합니다. 화통 그렇죠. 삶아 먹어갖고. 그렇죠. 예. 목소리 너무 장동건 조용하네. 얘기를 왜 했냐면 이리나 씨가 이제 천안 이씨 일대 시조잖아요. 시조가 뭔지는 아시죠? 알아요. 예. 제일 첫 번째 예. 사람을 시조라 그러는데 장동건 씨가 딱 얼굴을 보면 아시아 계통 사람 같이 안 생겼어요. 맞아요. 그럼 장동건 씨가 어떤 장씨냐면 덕수장 씨입니다. 덕수장 씨. 아. 여기 천안 이씨. 야. 덕수장 씨인데 덕수장 씨가 언제 누가 일대 시조냐면 우리나라 통일 신라 시대 때인가 기냥 신라 시대 때 저기 아라비아 상인이 어떻게 알고 그렇구나. 계세요, 국장님이? 아, 그렇습니다. 아라비아 상인이 우리나라에 이제 물건을 팔러 우리나라까지 와요. 실크로드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네. 통일 경주까지 온 거죠. 그래서 왔다가 한 여자랑 이게 눈이 맞아요. 그 눈 맞은 여자가 공주예요. 신라 공주. 그래서 잘생겼구나. 신라 공주였는데 그 왕실에서 그냥 눌러 살겠다 그러니까 그래 너 눌러 살아라 그러면서 성을 하나 준 거죠. 그게 덕수장 씨예요. 그래서 장동건 얼굴이 중동 사람 얼굴 같이 이렇게 코가 맞아요. 높고 눈이 맞아요. 이만해요. 저 솔직히 그 처음에 장동건 네. 봤을 때 수술한 줄 알았어요. 진짜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 저는 사람 이제 같아. 부한 장씨인데 모르고 장동건은 같은 장씨인데 저래 잘생겼는데 왜 나는 저렇게 안 생겼을까 아 하고. 장동건이랑 같은 장씨신 아니 거예요? 그 아셨더니까 이제 네. 거기는 덕수장 씨다. 네, 거긴 덕수장 씨고. 우리하고 피가 완전히 다른가 봐요, 피였더라. 피가. 근데 교수님도 외모가 정통 아시아 계통은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몽골 쪽 같아요. 예, 몽고족. 몽골- 몽고족 치고인데 덩치가 되게 크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큰 편입니다. 저도. 우리나라 뭐 단일 민족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한 핏줄 다 뻥입니다. 뽕 맞아요. 죄다 뻥이에요. 우리나라 일단 원나라 침입 때 제일 많이 섞인 게 원나라 침입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단일 민족이 맞다라고도 볼 수 있고, 즉 이제 우리가 동이. 저기 리나 씨 고향인
그 시베리아 벌판에 이제 바이칼 호수 있습니다. 네, 바이칼 호수가 그쪽에서 이제 한 판은 수메르족이 수메르족. 저쪽에 서쪽으로 가갖고 이제 아랍 쪽으로 가게 되고 이 동쪽으로 이제 온 사람들은 이제 동이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몽골, 만주, 말갈, 뭐 여진, 거란 이렇게 뿌려갖고 오다가 이제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이제, 얼굴들이. 백두산 뒤에서 이제 아사다를 해갖고 이제 우리 배달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단일 민족 아니구만. 그래서 이제 아, 근데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기에 그냥 한 민족만 그쵸. 단일 민족이라 생각해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그렇진 않고 몽고족 추니까 원나라죠. 원나라 그쵸. 몽고도 우리 형제 그- 국가죠. 저- 얼굴이 얼굴이 비슷한데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긴 그러니까 외국 그러니까 저기 러시아 사람들이 보기에 비슷하게 보이죠. 비슷해요. 근데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 몽고 가면 몽고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얼굴이 달라 보이죠.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결혼하고 네. 나서 사실상은 중국 사람 어딘지 일본 사람 어딘지 구분이 안 됐었어요. 구분 안 되죠. 한국 왜냐면 모르니까 이름까지 다 몰랐었어. 남자 여자 이름도 구분은 안 됐었고. 근데 유럽도 러시아에서 러시아 어디서 블라디보스톡이요?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아, 그럼 블라디보스톡 사람하고 저기 모스크바 사람하고 얼굴 아니, 다르지 않아요? 아니야 똑같아요. 아, 러시아 거의 사람들도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민족이 많잖아요. 그 다 워낙 섞여 있으니까 그냥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러시아가 절대 똑같지 않고요. 아니 어쨌든 비슷해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단일 그런데 국가예요.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미국 사람들하고 존재 차이예요. 아, 우린 완전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쵸. 예, 미국 사람인지 러시아 근데 사람인지. 예. 한국 사람이 보기에 러시아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그쵸. 똑같아 보이죠. 그냥 얼굴 예. 하얘니까. 근데 우리는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폴란드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도 달라 달라요. 보이죠. 예, 달라 그다음에 보여요. 탄자 나오는 나라 맞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예, 거기 다 다르고, 다르죠. 다르고. 그 러시아 사람들이 보면 그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비슷하긴 한데 비슷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딱 보면 달라요. 맞아요. 일단 이 여기 턱 부분이 좀 더 일본살이 짧아요. 일단 뭐 그렇고. 이제는 그 구분이 러시아 좀- 가면은 그래서 덕수장 씨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저 뿌리에 Привет, 그 привет. 브레스탄인가? 갑자기 용어가 어디- 생각이 안 나지. 어떤 나라 거? 이름이 부리에트 공화국. 그 바이칼로스 옆에 있어요. 아, 무리아치아 공화국. 아. 응, 있어요. 브리에치아 거기를 공화국? 무리아치아. 응. 부리아트. 브리아트. 무리아트. 브리아트. 거기도 약간 눈 작아요. 거기는 가면은 한국 사람이 섞이면은 못 골라요. 맞아요. 거기가 이제 우리의 아 프리아트 공화국 가면 예. 한국 사람 얼굴 비슷해요? 아니,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거 뭐 고를 수가 없어요. 차이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말만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생김새는 똑같다는 얘기고. 네, 생김새도 똑같고 그 어수는 똑같아요? 어순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하고 풍습도 비슷하고. 아, 어디 있는데요? 아니, 바로 바이칼로스 옆에 있어요. 아, 조금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러시아가 소련이 이제 구소련이 15개로 분리될 때 이제 분리 국가 중에 그렇죠. 한 공화국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뭐 우리가 좀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오고 갑시다. 정의가 뿌리가 내리면 우리 서울의 소리도 이제 한번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한번 갑시다. 바이칼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너무 좋지 한번요. 그렇습니다.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작할 때 이제 사실 약간 맛배기로 윤주경 의원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전 시간에 좀 윤주경 얘기를 했는데 윤주경은 윤봉길의 손녀, 친손녀죠. 직계죠, 직계. 딱. 쉽겠죠. 네, 그 얘기 윤주경 의원 얘기 좀 해주세요. 장손의 이제 딸이죠. 그 윤주경은 뭐 지금 뭐 가장 이제 문제가 요즘 되는 게 이제 자기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을 하나 바꿨어요. 뭐 다른 얘기는 뭐 길게 할 수는 없고 네. 윤주경 의원이 대한민국 속담이 아니라 정서를 하나를 바꿔버렸어요. 그 아버지의 그 딸?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윤주경 의원이 그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바꿔버렸죠.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다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게 아니죠. 독립운동의 후손이라도 이걸 잘하면 부자가 될 수 그러니까 있다.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길게 얘기보다도 가장 짧게 이분이 이제 독립기념관 관장을 이렇게 거쳤죠. 네네. 그때 신고했던 그 재산이 제가 뭐 자세히 기억 못하는데 28억 6천인가 이렇게 신고를 했댔어요. 언제 떠요?
한 4, 5년 전이죠. 그러니까 독립은 독립기념관 기념관 관장 할 때 재산이 26억, 28억 6천인가 이렇게 와, 했는데 독립기념관 이번에 관장이 이제 월급이 그렇게 많나? 이번에 신고를 할 때는 네. 어떻게 했냐면은 56억 이렇게 갑자기 신고가 불어났어요. 됐어요. 근데 이분이 신기한 대박이다. 게 아파트가 세 채예요. 주택이. 나도 세채 있었으면 좋겠어. 아 진짜 이쪽 당 애들은 후한무치라는 말 모르죠? 아 몰라요. 어. 후한무치라고 뭐, 불어요. 뭉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후한무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지는 할 거 다 헤쳐먹으면서 아. 나만 창피하지 모르는 거죠. 오케이. 네. 근데 이분을 이제 이 정치 이력이 좀 특이해요. 이분은. 그리고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윤주경 씨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애당초에는 이제 할아버지 피를 이어받아 갖고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정동영 의원이 국회의원 대선 나왔을 때 있죠. 네네. 정동영 의원 캠프에도 근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합류해 갖고 같이 이제 이 캠프 정동영 캠프에서 합류를 하다가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배신을 하고 그렇구나. 정동영 이제 캠프를 배신해서 해갖고 이제 이 박근혜 캠프로 반대로. 다시 이제 이동을 하는 이런 특이한 정치 이력을 이렇게 갖고 특이하네요, 있는 진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왜 정동영 캠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부역 일제시 강점기 부역을 한 노론의 자손들이 지금 외당이죠. 한마디로 해서 짐당인가요? 짐당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짐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짐당이 결국은 왜 그 노론의 자손들인데 이 윤주경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 농수산부 공무원을 했는데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고 결국은 이제 박근혜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보내죠. 갑자기 그게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재밌는 있나요? 그때부터 재산이 불어나고 그렇죠. 수상하다. 해갖고 독립 후손도 배반을 하면은 재산이 불어난다. 이런 교훈을 주면 안 되는데 안 이런 되죠. 교훈을 준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용해 오늘 먹는 뭐 거죠. 얘기하려는 게 노론의 역사예요. 결국은 이 노론의 그렇지. 역사가 결국은 빨갱이를 만들고 이 빨갱이의 역사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복잡하게 하고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지금 국회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거. 맞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노론 때문에. 노론이 지금 주류 세력으로 이루고 정권의 세력은 그렇지 않고 민족 세력이고. 네네.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민족 세력, 그러니까 민족 통일 세력하고 이 옛날부터 이제 조선 말기부터 일당 독재라던 노론 세력, 이 노론 세력은 비교적 기독교가 중심이 좀 많이 됩니다. 그 기독교 전체는 아니에요. 요새는 되겠지만 네. 개독 문화를 가진 우리 정광훈 목사 같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 갖고 이게 이제 충돌하는 게 현재 21대 국회입니다. 거기에 배신을 때려 갖고 재산을 불리겠다고 쫓아가 갖고 거기에 앞장을 서 있는 윤주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은 불릴지 몰라도 영혼이 배고프지 않을까요? 그래도 또 영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지 그래도 않을까. 이렇게 할아버지 이름 함부로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러면 뭐 쟁피하지 않을까요? 창피할 것 아니면-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윤봉길 의사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다 도시락 폭탄 던진 건 아시죠? 네 알아요. 아 러시아 분인데 어떻게 아세요? 아 배웠어요. 저는 러시아의 독립운동가를 아무도 몰라요. 러시아 독립운동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아, 없었잖아요. 식민지 같은 거. 러시아는 어느 나라로부터 지배받은 적이 2차 대전, 한 번도 2차 없었구나. 세계 대전 때는 네. 거기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독립운동은 아니죠. 아 러시아 좀 영화 다른- 중에 제가 러시아 뭐 독립운동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바르시니코프가 이유가 없었죠. 그 무슨 영화냐면요. 그 장자카노 감독의 에너미의 떡에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세요? 러시아 이 스나이퍼 얘긴데, 아. 굉장히 재밌어요. 에너미의 떡이 한번 봐보세요. 네. 러시아 저격수가 독일군에 이렇게 밀려오는 이 저격수가 엄청난 공을 세우는 뭐 그런 아. 얘기인데, 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윤봉길 의사가 이제 도시락 폭탄을 던지러 이 만주 홍코 공원이죠. 건커공원. 예, 네. 홍코 공원, 홍코 공원에 가서 이제 도시락에다 폭탄을 숨겨갖고 네. 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 공원에서 그날 굉장히 일본의 뭐 거의 대통령급인 사람이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면 거기 경계가 엄청 삼엄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8.15 행사할 때 독립기념관에 가면 거기 앞에 쫙 해놓고 금속 탐지기 있고 다 검사해요. 대통령이 그러면 오게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도시락 폭탄을 갖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 글쎄. 자 일단 도시락 폭탄 안에 폭탄이었더라면 바쁘다는 무겁겠죠. 도시락. 무겁죠. 그러면 그 도시락 폭탄이면 당연히 순사가 열어보자고 했을 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통과했을까? 글쎄 어떻게 했죠? 그러면 혹시 박사님 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항상 그 의문이 있어요. 야 저걸 어떻게 그 통과했지? 솔직히 읽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어요. 아 그렇나 보지. 그러니까 이런 근데- 거죠. 그냥 폭탄을 가져갔는데 저기 통과하기 위해서 도시락에 숨겼다라고 하지만 도시락에 숨긴다는 건 되게 이상해. 왜냐하면 그 행사 때 도시락을 싸울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럼 어떻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상황이에요, 이 사람 그러면? 도시락이 있는 거야. 그럼 일본 순사 입장에선 이 도시락 뭐야? 열어봐. 그렇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통과했을까가 제가 항상 의문이었는데 이거에 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 이렇게 이게 던지는 뭐냐면- 거 아니에요? 어제 아 일단 도시락 폭탄을 들고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서- 던져야 될 네.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 한 명만 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여러 명 모였을 때 거기다 딱 던져야지 쫙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오늘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꼭 이거 들어도 진짜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저기일 거예요.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하고 몇 명이서 이제 이거 모의를 해요. 기획을 해. 자 이거를 요번에 만주 홍콩공원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 폭탄을 던지자. 근데 누가 할 것인가부터 정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윤봉길이 한다고 한 거죠. 물론 이게 간단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탁 잡고 그래. 근데 어차피 그거 딱 던지는 사람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그 홍콩 어느 식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좀. 근데 그 얘기를 누가 엿들어요. 어느 여자가. 어떻게? 근데 그 여자는 한국 사람인 거야. 한국 여자인데 미천한 신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한국을 도망쳐서 이제 홍콩에서 이렇게 숨어서 살면서 이제 거기서 음식점에서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엄청 예뻤어요. 그 도와주겠대. 그래갖고 김구 선생이 그래서 넌 뭐를 할 수 있냐 했더니 자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시키는 걸 하겠다. 그래갖고 그러면 네가 뭘 하냐면 네 외모가 되니까 그날 네가 최대한 이쁘게 하고 나타나라. 그래갖고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중국 전통 의상 중에 치파오라는 옷이 있습니다. 옆에 가라이가 쫙 찢어서 다 보이는 거예요. 걸어갈 때 보면 허벅지가 다 보이잖아요. 이걸 빨간색을 입고서 거기 쫙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 그 경호원들이 다 그 눈 빠진. 일본 순사들이 다 젊은 애들일 거예요. 얘네들이 눈이 어리 빠진 거예요. 그 여자한테. 어리 빠진 사이에 윤봉길이 그 도시락을 들고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대충 검사 들어가.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여자 덕분에 다 이렇게 폭탄 던지게 되는 이게 거죠? 이제 정사는 아니에요. 근데 정사는 아닌데 그럴 만한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안 그랬으면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윤봉길 의사 오늘 얘기가 나왔더니 하나만 아, 이제- 상하이 있네. 홍콩은 예, 상하이. 상하이인데 네 맞아요. 상하이. 이제 그 우리가 의의를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걸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죠. 아참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이후에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행적을 알 수가 있으면 그때 이제 자기가 그때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져. 아마 영화하면 이 상상력을 그러게 동원해서 만들어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궁금해. 근데 이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이제 바로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 프랑스의 조차지였어요. 프랑스 자 조차지가 뭔지 모를 텐데. 조차지 식민지 비슷한 거 식민지 아니고 이제 아니에요? 그 땅을 이제 우리가 프랑스한테 있는 거예요, 땅이? 이제 사용권을 준 거예요. 네, 사용권을 알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임대료를 내고 잠깐 네. 쓰는 거. 그걸 그런데 이제 조차지라고 하시면 이 돼요. 장제스가 이제 이 보고 한탄을 하는 거야. 어찌 우리 이 한족은 중국 우리의 한 이 중국의 중국은 정통 민족을 한족이라고 저런 합니다. 게 없냐. 그 윤봉길 같은 사람이 감동을 하는 거야. 이미 그때 아까 이제 박정희한테도 이제 그랬는데 그 이전에 그래갖고 그 조차지에다가 그 대사관을 만들 수, 대사관이 아니죠.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그래서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구나. 적극적으로 도와준 도와준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봉길의 이 도시락 폭탄이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를 그러니까. 상하이에 만들 수 있는 아. 절정적 계기가 된 계기가 된 거죠. 만약에 그 복단 안 던졌으면은 없을 텐데. 실패했으면 안 됐겠죠. 그쵸? 던졌어도 실패했으면 안 됐죠. 그래서 이 국민당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당이었는데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장개석이죠. 장개석 장군 그때 이렇게 장개석 얘기했어요. 장군. 어렸을 때 우리도. 대만의 일대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워낙 일대 총통이. 이렇게 이제 윤봉길 의사를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이런 나라에 이런 국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거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도록 하고 대만에 가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갔을 때 윤봉길 의사 후손들을 챙겨라. 이래갖고 그 윤정인가 이래요. 아버지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네네. 그 아버지가 공무원인데 그걸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챙기고 훈장을 주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윤 의원은 그렇죠. 그런 이렇게 데 대한 나오는 거죠. 감사, 그 뿌리의 그 정통을 모르고 은사를 베푼 데 대한 표면적인 것만 그냥 아까 영혼이 탈탈 털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잘 살고 독립운동가로 계속 살면은 3대가 망한다라고 하니까 변절을 한 게 그렇죠. 아닌가. 그런데 네, 뭐 변절을 할아버지가 그래서 뭐 심하게 했죠.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에서도 손녀딸은 아니잖아요. 절대 할아버지의 그런 거는 뜻은 보장 그런 건 없죠.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기 박사님 그런 역사에 관련된 박사님으로서 그 김물동 씨가 김자진 장군의 후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닌 생각하세요? 거는 뭐 아닌 쪽이 요즘 더 많이 나와요. 아니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닌데 본인이 기다라고 하니까 그냥 긴 걸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거지. 왜 그러냐니까 그쪽에 관련된 직계들이 나와갖고 그쵸. 이미 다 밝혔어요. 그래 그건 논할 가치가 이제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김을동의 그 부친인 김두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지금 잘못 인식돼 있어요. 그냥 그 사람 깡패예요, 그냥. 구나. 김두한. 김두한 맞아요. 그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하고 싸웠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그게 이제 영화를 통해서 미화가 되고 이러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이제 통쾌한 거죠, 그냥. 그렇죠. 깡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와갖고 서북청년단에 관련돼가 오늘 이제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깡패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애들을 때려 눕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월드컵은 아시잖아요. 알아요. 월드컵에서 그때 어디지 이탈리아랑 아르헨티나랑 붙은 적이 있어요. 예, 이 전전 올림픽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 이탈리아가 이겼나?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랑 브라질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브라질에도 이 소위 말한 브라질 출장간 마피아들이 있거든요. 어느 마피아 세력이 세냐.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 월드컵 때문에 브라질 마피아랑 이탈리아랑 와. 마피아랑 그러니까 한 명이 죽었죠. 그게 그게 마피아지, 제일 와. 마피아지. 그렇죠, 마피아 무섭죠. 그 이탈리아 선수 그 골 때렸나 자살골. 하여튼 걔를 저 브라질 마피아가 쏴 죽였단 말이에요. 이탈리아 마피아 그랬더니 무섭죠. 이탈리아 마피아들도 이 새끼는 말하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참 깡패임에도 불구하고 마피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그런 민족 정신이라는 게뭐 건 참 때로는 재밌어요. 좀 시원함을 줄지는 몰라도 네, 마피아라는 김두한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영웅도 아니고 그냥 그 단지 이제 의협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조선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선인들을 또 때로는 보호도 하고 뭐 이랬던 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결국은 국회에 들어와 갖고 똥물을 뿌리고 뭐 국회에 깽판도 치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뭐 아름답고 뭐 이렇게 그런 역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식한 짓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괜히 이제 자꾸 미화식이고 때로는 뭐 그런 거에 대해 갖고 엄청난 뭐가 있는 마냥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바른 역사라고 하는 게 뭐 역사의 인물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맥락 속에서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가는 사람이 애국자고. 그런데 제대로 갖고 가는 사람 있나요?
지금 우리 리나 씨 한국 국적으로서 아주 뭐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잔소리 너무 많이 했지만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제목 본격적 주제는 빨갱이 사건의 원조인 제주 4.3 사건. 네. 그러니까 이제 여순이 바로 이제 여수와 순천이죠. 순천, 예. 여수 여순. 순천을 줄여서 우리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자, 우리 사회가 남북 간 분단으로도 이제 참 괴로운데 이 동서 간 이념 간의 갈등으로 또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대구에서 그래도 득표가 그래도 한 35%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옛날엔 20%도 안 나왔었는데. 자, 이 갈등의 중심에 이 빨갱이라는 단어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 일단 빨갱이 어원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빨갱이 어원은 상기시키려고 첫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이제 우리 빨갱이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이 빨갱이는 뭐 우리가 빨치산에서 왔다라는 설도 많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빨갱이가 뭐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반공주의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 용어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독교에서부터 빨갱이라는. 그렇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붉은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 이 붉은 용.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도래할 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예, 계시록이니까. 거기에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이 사는 곳이 잠깐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 제일 바다. 유명한 말이 친히 뭐 심판의 날이 올 거지. 그게 요한계시록 그렇죠. 맞죠? 예, 예. 그런데 이 붉은 용이 이 바다에 살아요. 맞아요. 이 바닷물은 짜서 먹지도 못하는데 네. 용이 산단 말이에요. 그 네.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경직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이 붉은 용은 빨갱이다. 붉은 용이니까 빨갱이지.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붉은 용을 사탄으로 봅니다. 이 사탄으로 보니까 오늘 이제 이 주제가 제주 4.3인데 뭐 그냥 뭐 아무런 죄의식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고 지금도요 우리 국회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빨갱이로 이렇게 이 민족주의자, 통일주의자, 민주세력 그렇죠. 이런 거를 빨갱이로 그거 한다라고. 저도 빨갱이입니다. 네, 러시아산. 근데 그건 빨개라 빨치산. 빨치산하고 빨갱이랑 다르죠. 그 다르죠. 틀려요. 빨치산이라고 하는 게 개념은 이제 완전히 틀린 게. 빨갱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빨갱이하고 빨치산은 다르다. 예. 여기 지금 댓글에 파르티잔트 이게 예, 아마 파르티잔, 이게 그렇죠. 빨치산이 되는 건데 빨치산하고. 거기서 이제 빨갱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라고 이제 일부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역사적 그 사실관계를 추정을 해보면은 네. 이 빨갱이라는 용어가 이제 기록상 나오는 거 보면 한경직 목사가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붉은 용 얘기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런 그때부터. 용어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렇구나. 무장공비인가? 그것도 무장공비. 어떤 경찰서에서 그 서장이 한번 쓰면서 이제 그렇겠죠, 뭐. 공비라는 말이 예, 있죠. 예. 그래서 이 결국은 이 빨갱이라고 하는 이 어원은 이 기독교의 붉은 용에서부터 나왔다. 이게 우리 사회의 갈등에 우리 갈등이 크게 딱 세 가지 있어요. 뭐 요즘 세대 갈등도 있지만은 네. 제일 큰 갈등이 뭐야? 남북. 남북 분단 상태에서 동쪽과 서쪽에 영호남 이렇게 갈등. 영호남 갈등. 예. 그 영호남 갈등을 들어가 보면은 두 번째가 이념 갈등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이념 갈등이 보수와 진보. 그러니까 호남에서 태어나면 지 성격도 모르고 다 지가 진보인지 알아요. 이 영남에서 태어나면 지가 성격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보수인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진보는 붉은 용이고 붉은 용은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는 빨갱이고 저건 때려 죽여야 되는 거고 그 갈등이.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내라는 모 사건으로 할 때 그게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아주 아니요. 그게 제주 4.3에 나오면. 제주 4.3이 이제 그때는 제주 4.3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 뭐나였냐면은 지금은 제주 특별자치도예요. 그 특별자치법이 있어요. 제주도가 옛날에는 전라도 소속이었죠. 전라남도 제주군입니다. 네, 전라남도 제주군이었어요. 제주도가 그러다 제주도 보니까 따로는 아니고. 제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남에 이제 물론 지금도
상당수 인구가 호남 사람이에요 거기는. 예, 호남의 부속 그렇구나. 도였죠. 예. 부속 그 섬이었죠. 부속 섬이고 이제 제주 군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게 거기서 연계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빨갱이는 이제 여순 사건 때 보면은 이렇게 하죠. 우익 세력이 좀 뭐 나중에 뭐 이 얘기 자꾸 뒤에 게 자꾸 앞으로 자꾸 당겨오는데 그냥 이렇게 우익이 나와갖고 그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좌익 그 진보 세력이죠. 좌익 딱딱딱 지적하면 그대로 논두렁에 갖고 와고 죽였답니다. 그게 13,000명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왜 죽여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야. 좌익이니까. 그 그런데 사람은 빨갱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 공산주의자가 어떻게 아니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그 증거가 우익이 없잖아. 봤을 때 그냥 찍으면은 나하고 반대면은 좌익이고 좌익이면 빨갱이고 그렇지. 빨갱이는 죽여야 되는 거야. 그게 어려지. 이제 그 주축 세력이 누구냐면은 바로 서북청년단이고 그 서북청년단을 교육시키고 예배 시간에 죄의식이 없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한경지 목사고 이 한경지 목사가 매일 이 붉은 용 얘기를 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잖아요. 영락교회 50년사 책을 보면은요 네. 그 설교 내용이 다 나와요. 그렇구나. 그 설교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까? 설교가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설교집에도 기록이 돼. 그 주요 내용이 50년 사에도 나오고 규장 문화원이 그 규장 저 문화상가에서 나온 그 책에도 보면은 설교집이 따로 있어요. 설교집에 보면은 내가 우리 그 제주에 우리 서북 청년단들이 많이 갔죠. 뭐 이렇게 하고 거기 전부 우리 교회 뭐 장로가 됐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오고. 그때는 이제 그렇구나. 서북 청년 단인 걸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랬죠. 자랑스럽지. 근데 하는 짓이 별로 자랑스럽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니,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안 자랑스럽다고 했죠. 생각하는 리나 게. 씨 입장에서 보면은 자랑스럽지 않지만은 그 그렇죠.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에서 신념으로. 완전히 학살하냐. 우리는 악마 사탄을 때려잡는 사탄을 때려잡는 거 선한 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늘 군대로 그러면 그 착각을 하는 목사들이 거죠. 잘못하는 거지. 인식을 이렇게 시켜버리는 거.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금 우리 그 얘기 하는 약간 거예요. 바보 지금은. 목사죠. 바보 목사, 멍청한 목사들. 정광훈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예. 그 정광훈이도 그러면 일종의 그렇죠, 서북 이제. 청년단 계열로 아니, 끝까지 온 건가요? 계열로 온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네. 그때는 정광훈은 이제 족보가 없었어요. 그 한경진 목사가 그 이후에 1989년도에 한기총을 만듭니다. 그 한기총에 만들 때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뭘 하냐면은 창립준비위원장을 해요. 그 오늘의 한기총이라고 하는 것은 정광훈 한경진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계열의 모든 사고는 일맥상통하죠. 그쵸. 그 붉은 용은 공산주의자고 이 땅에 그러니까 기독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게 무서운 건데 이 땅에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기독 제국주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 청와대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사탄. 그들이 봤을 때는 붉은 용이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왜? 진보 민주 세력, 진보 세력, 통일 세력, 민족 세력은 다 그네들이 봤을 때는 이 기독교에 반하는 사상이에요. 그 사탄 악마들이 그러니까 지금 악마들이. 정권을 그러니까 잡았다. 악마가 지금 저기에 있으니까 그래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집이 이제 광화문 옆에 있다 보니까 네네. 광화문 집회에 나가봐요. 그분들은 연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극기 아저씨들. 태극기 아저씨들 모여갖고 정광문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저기 청와대에 공산주의자 빨갱이가 있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러면 밑에서 뭐랄까 전 교인들이 아멘 이릅니다. 아멘을 왜 하는 이게 거야? 지금 아멘은 이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21세기에 벌건 대낮에 말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라 광화문 그렇죠. 광장에서 저기 청와대에 공산주의자가 그 지금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가 나는 얘기 아니에요. 네. 공산주의 저거 끄집어 내려야 된다. 거기에 죽여야 된다. 이러면은 밑에 있는 전 교인이 그거를 아멘이라고 받아갖고 있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갈등이 없게 돼? 그게 그분들이 정상이냐 이거죠. 제 얘기. 리나님 저기 정광훈이 왜 빤스 목사인지는 아세요? 그거 모르겠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왜 정광훈이 그러는지 빤스 모르겠어요. 목사라는 얘기는 아시죠? 들어봤어요. 정광훈이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 보고 여기 계신 여성분들 중에 내 앞에서 빤스를 내리라고 했을 때 빤스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진실한 신도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여봐 처음 듣는 사람이 말이 되는 소리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랬어.
그러면 옷은 다 벗어야 돼? 그 실질이 벗으라면 일어나진 않은데. 벗겠다 이게. 그러니까. 벗으라면 벗겠다. 절대적으로 와. 신뢰를 한다 조각 목사를. 그렇구나. 그 이분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이게 이제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게 집단 무서운 최면이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뭐 순교를 한다 이렇게 하잖아. 이거 죽는 지금 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신천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신천지를 나쁘게 만든 게 누구예요? 그쪽이 아닌가요? 그 교회 쪽에?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 네. 신천지가 실질적으로 그 우리 사회에 뭐 악적 영향을 끼친다면 전혀 없어요. 신천지가 대부분이 나쁘게 이렇게 보는 것만 하니까 종교 싸움에서 진 거예요. 아. 이 한기총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자꾸 커오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신천지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달리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해석을 하니까 자기네처럼 해석을 안 하니까 이단이죠. 그렇죠. 이단이니까 이미지를 막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고 신천지가 나쁘다 어디가 나쁘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지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국민들은 전부 그 한기총이라고 하는 데서 신천지를 박살을 내고 그 박살내는 거 보고 밑도 끝도 없이 이만희는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 뭐 제가 신천지가 뭐 잘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몰라요. 신천지 교리를 모르니까. 근데 다 뭘 안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네들끼리 종교의 전쟁 속에서 2단, 3단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정리 좀 분명한 해주세요. 거는 뭐냐면은 이쪽에 한기총은 기독 제국주의를 꿈꾼다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집단 최면에 걸려가. 그러니까 기독교적 정당을 제국주의.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 우리 속자님 이거 방송 많이 해야 돼요. 기독정의당 이거 나왔잖아. 아니 그게 이제 이 기독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중세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일치 사회가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근데 종교 지도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표현하면은 정광훈이가 지금 청와대 들어가서 대한민국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광훈이 그게 한기총이에요. 그게 바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게 됐을 때 뭐예요?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독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고. 잠깐만요. 리나님 제국주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응, 응, 알아요. 와, 이거 저 박사님하고 많이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알아요 이제. 응.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이런 무섭다고 하는 걸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진짜. 정광훈 그 빤스 목사 때문에 조용필이 노래를 만든 거 아세요? 아니요, 그거는 모르고. 조용필 노래 중에 응. 이런 노래 심장이 빤스 빤스 그 노래는 알아요. 어. 그게 또- 정광훈 때문에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왔구만요. 이거. 너는 나를 빤스로 만들었어. You make me 빤스. You make me 빤스. 진짜.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노론 세력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노론하면 노론의 최고가 저기 우암 송시열인가? 뭐 아닌가요? 우암 송시열 그 우리 인조반정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서인이 잡죠. 서인. 네. 인조 반정을 통해서 서인이 집권을 집권을 하죠. 하고 그 서인이 집권을 할 때까지 광해군은 제주도로 귀양 그러니까 가고.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 얘기하려면 복잡한 얘기가 되니까 네네. 쭉 넘어오다가 이제 우리가 세도 정치를 하면서 노론이 일당 독재가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보면 계속 영수가 나오죠. 뭐 남인에도 정약용이 영수를 하고 아까 전에 뭐이저 송시열도 노론의 영수를 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고 이럴 시기였는데 이게 이제 철종 시절에 들어오면서 세도 정치를 하면서 노론이 일당 독재를 합니다. 일당 독재를 하면서 노론의 마지막 영수가 누구였냐면은 조선에서는 이완용이었어요. 이완용 알아요. 이완용 나라를 나라를 팔아먹은 팔아먹는 사람.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으니까 이완용이가 노론이 일당 독재를 하니까 대장했을 거 아니에요. 나라를 팔아먹고 또 주류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딱 해방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되잖아. 드골 프랑스처럼. 그런데 그때 이완용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뭐 안 죽었지. 잘 먹고 잘 살았지. 안 죽었어요? 잘 살았어요. 계속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계속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우리나라의 죽었는데 매국노들을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은
다 잘 사람들 잘 먹고 다 잘 잘 살았어.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윤지영 의원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구나. 사실 주류 세력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되면은 원래 그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처럼 다 사형을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 반민특위에서 그 미군이 장악을 하는 바람에 다 살아났네. 살려는 그러니까 거야. 그때의 이승만 미군 군정기하고 이승만 정권 때 노론이 다시 또 들어왔어. 주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 주류 세력이 언제까지 오죠? 마지막 지금 영수가 누구예요? 노론의 마지막 영수. 지금 현재 마지막 영수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박근혜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은요,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있어서 그런데 나오면은 노론 세력들이요, 다 또 직격도 합니다. 그러면 이명박도 그쪽. 아이고, 다 그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에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뀐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우리 정권이 누가 바뀌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최초에 이제 50년 만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 5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니까 허망한 거죠. 조선일보하고 한판 했거든요. 누가 이겼어요? 조선일보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정권을 잡았단 말이야. 네. 검사들하고 그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했는데 해봤더니 누가 이겨요? 검사가 못 이기잖아요. 이겼죠. 검사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권이 하나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7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의 사회 주류 세력.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150년의 노론이 지금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인가요?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20년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제 5년 동안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봐야 한계가 있어요. 지금 공수처 하나를 갖고 질질 매고 있잖아요. 못 만들어요. 제가 봤을 때 만들어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수처 아니에요. 지금 만드는 공수처. 그러니까 20년은 해야지 나라가 바뀐다고 하는 게 이 사회 주류 세력을 한번 바꿔봐야지. 그럼 세대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4번 정도는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 같이 민족, 민주, 통일 세력이 한 4번 정도는 연속적으로 해야지 주류 세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서부장님이 방송을 열심히 해갖고 이 언론의 개혁이 아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서울방송에 그걸 되게 기대를 좀 많이 합니다. 서북청년단 저희를 출신들이 다 서울방송이라고 죽어야 하죠. 돼요. SBS가 아주 그냥 엉터리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의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SBS 보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죠. 안 봐요, SBS. 짜증나요 진짜. 그래서 하여튼 이 언론이 되게 중요한데 언론이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 이제 또 정말 화딱지 나는 얘기 한마디 좀 더 하고 갈게요. 와, 네. 이게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이 4개를 종편을 내준 거예요. 그렇죠. TV조선, 채널A, MBN 또는 뭐죠? JTBC. JTBC. 이게 이제 전부 이 적폐 언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그 당시에 적폐 언론인지 아는데 지금 만약에 말이야 우리 한번 이렇게 토론 한번 해봅시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진보 언론을 4개를 종편을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갖고 서울방송을 국민주 받아갖고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여기 서울방송 서울의 소리인가요? 아니 서울의 소리가. 예. 아니, 머리 힘들죠.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서울의 소리를 예를 들어 우리 종편으로 한번 만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이 불가능하죠. 진당이요. 진당이 개거품을 물고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화가 나는 게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윤시중인가 뭔 시중이죠? 방통위원장 했던 윤시중 윤시중인가 유시중인가 맞아 유시중 하여튼 그 형의 그 친구잖아요. 네. 그분이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4개의 그걸 낸 거 아닙니까? 종편을 허가를 해주고 그때의 이 진보 민주 세력은 뭐 했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아니 2개는 이쪽을 좀 진보 세력이 들어가야 될까? 어떻게 4개가 다 수국 꼴통 외구들이
손에 장악이 되도록. 그 나는 물어요. 그때 이 민주 세력 시민 사회단체는 뭘 했느냐?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어떤 서울의 소리나 뭐 새날 뭐 이런 몇 개 이거를 지금 종편으로 올려야 돼요. 종편으로. 아니 4개는 못 올리려도 한 2개라도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운동을 시민운동을 이 뭐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한번 고민 한번 함께 한번 해봐야 될 가치가 있어요. 이 서울의 소리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국민주 좀 먹고요. 돈을 좀 모아갖고 네네. 우리가 종편 하나 만들어갖고 제대로 맞아요. 이 목소리를 내는 종편 하나는 있어야지 세상이 균등하게 좀 돌아가지 않는가. 예, 국장님의 임무입니다 이거. 제 임무요. 예, 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북 청년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주류를 그렇죠. 어처구니 없게도 주류를 이루게 됐어요. 예, 자, 그럼 예. 이제 서북 청년회에 대해서 좀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 서북 청년회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서북이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경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양을 중심으로 보면은 서북이면은 평안북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경진 목사가 이제 원래 이제 서북 출신이에요. 신의주 출신. 서북이란 얘기는 평안북도. 평안북도요. 함경도는 서북이 아닌 거. 그거는 동북? 동남이지. 그러니까 평안도 함경도가 있잖아요. 동북이 동북. 동북. 예, 아, 예. 그렇죠. 동북 삼성. 아니 이게 동북. 이제 그거는 이제 서울을 한양으로 중심으로 보면은 네. 한경도는 동북. 동북 방향이고 아, 평안도는 서북. 평안도는 서북 아, 그럼 방향인데. 평안도가 서북 청년단이고. 그렇죠. 이제 그 그래서 당시 서북 이제 30만 기독교 인구 중에서 20만이 이 북조선에 살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때에 이제 46년도에 3월 8일인가요? 김일성이가 들어와 갖고 이제 뭐란 토지 개혁을 합니다. 토지 개혁. 그 토지 개혁을 하니까 토지를 뺏기는 사람이 있고 토지를 무상 공급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토지를 뺏기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억울하지. 일제 시대 때 잘 살았던 사람들. 예, 지주들이. 그게 대부분이 그렇죠. 지주계층인데 그 지주계층이 개화된 세력이니까 대부분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20만의 기독교 중에서 10만 명이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이 서북이에요. 그러니까 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려오는 내려오죠. 거죠. 땅을 뺏기니까. 땅을 뺏기니까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축 세력이 누구냐면은 우리 한국에서 이제 최초 LA로 이민 가면은 나성교회로 다 갑니다. 일단 나성교회 가면 한국말이 통하거든요. LA로 미국에 이민 가면은 LA 예, 나성이 로스앤젤레스죠.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요. 그러니까 서북에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평안도 내려오면은 제일 먼저 와 자리를 잡았던 분이 이제 한경진 목사예요. 한경진 신의주입니다. 신의주에서 신의주. 와서 자리를 잡고 그분은 한국에 와갖고 뭐 대단히 성공을 했죠. 왜? 미군정하고 잘 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미군정 시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대장이거든요. 네. 그 영어를 뭐 이 사람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이제 미국에서 영어 공부 워낙 잘해 놓으니까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신의주에서 내려와서 이제 영어를 잘하고 미군하고 잘 통하고 이러니까 서북에서 이제 38선을 넘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땅 뺏기고 내려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회를 모집을 하고 그게 이제 오늘날의 이제 서북 청년회지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져 갖고. 서북 청년회는 평안도 출신의 예, 예. 지주들을 구성으로 해서 예. 아, 그 이 사람들은 내려오는 저는 왜 세력. 서북 청년단 누구 때문에 내려왔어요? 김일성.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 공산주의 결과적으로 때 내려오니까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뭐라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붉은 영은 공산주의자로서 저 그래서. 북쪽에 있는 저놈들과 저놈들이 빨갱이다. 그래서 저놈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탄이다, 얘기하는 떼어줘야 된다. 거죠. 자연스럽게 서북 청년단은 빨갱이를 싫어할 수밖에 싫어할 없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생적으로. 대생적으로 그렇게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내려와서 그걸 이제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활용을 자기들이 이용해낸 거죠. 그게 이제 저쪽을 잡는 걸로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가장 잘 활용을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승만이에요. 그렇죠, 이승만 머리 썼네요. 이승만은 이제 머리가 좋은 거죠. 그렇지. 약삭 빠르죠. 약삭 아주 빠르죠. 약삭. 왜 그러냐면은 이승만은 이제 보수로서 이제 정적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정적 제거를 해야 되잖아, 그죠? 정적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정적 제거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딱 조병옥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하고 원수지거나 자기를 대통령 자리에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공산주의로 만드는 거야. 아. 공산주의로 만들면 누가 죽여요? 그 소북청년단 소북청년단 와서 죽여내고. 소북청년단 지금 그 보기에 당시에 사탄인 거니까. 모든 그렇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죽었잖아. 그 이제 이승만하고 대적이 될 만한 뭐 조병국 그렇죠. 다 죽었어요. 뒤를 봐보면은 다 소북청년단. 그러니까 소북청년단 김구도 이용해서 누가 죽였어요. 안두희가 죽였잖아요. 안두희는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소북청년단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다 그래 죽이는 거야. 그 모든 정적들을 서북청년단이 그러면 이제 지주계급이니까 내려올 때 뺏기고 내려오긴 그렇죠. 했지만 일반 뺏겼죠. 대축에 아마 금괴 몇 개씩 이제 갖고 여기 아니, 남한에서 살 걸 여기 준비해서 남한에 와서요. 네. 미군하고 잡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발전을 지연이 하게 하는. 된 이유가 네. 적산 가옥을 걔네들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적상가옥 적상가옥. 뭔지 모르죠. 아니 몰라요. 뭔지 모르겠어요.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자산은 국가에 다 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 미군정위 시대니까. 그러면 교회 나눠준 거예요. 그거. 그걸 거의 대부분 지금 신학대학교 큰 것들 보면 옛날에 다 적산 가옥 받아갖고 다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적상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산 그거를 가옥. 이제 적폐가옥이라고 합시다. 적폐가옥. 재밌는데요. 적폐가옥.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장을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뭐 나중에 또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육사의 5기 8기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결국은 자 그럼 평안도에서 있던 그 특징 때문에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그리고 재산 일종의 이제 신문물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했었고 사람들. 자본이 네.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공산당을 싫어하게 되고 여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 없을 때 그 그렇죠. 사람 영어 할 줄 있는 사람이 그나마 있었고 그럼 미군정은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그래 니네 영어 하니까 그렇죠. 들어와 그래갖고 이 사람들한테 적상각을 주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네요. 그래서 돈이 형성이 되고 이 돈을 갖고 김구도 이제, 암살하고 모두 암살하고 김구도 암살하고 그때 이제 뭐 크게 이것저것. 지난 시간에 한번 이렇게 되는 얘기했는데요. 거구나. 육사 우리 이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역사를 다 바꿔버려요. 국대안 사건이 제일 크거든요. 국대한 사건. 국대안. 국대안. 예. 그러니까 서울대학이 뭐예요? 경성제대.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그건 어쩔 수 없고. 경성제국대학을 국립서울대학교로 만들려고 하니까 네. 양심 있는 민족 세력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경성제국대학에 저 다 친일파들이 있는데 국립서울대학교를 그냥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 안 된다 이병도 이런 사람들이 다 그대로 국립서울대학교 놓으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막 데모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군정이 큰일 났잖아 이거. 군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 한경지기한테 오다를 내리죠. 그래서 서북청년단에 한 8,000명 정도가 서울대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인우 보증. 그러니까 한경지가 영락교에서 사인만 해준 서울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00명, 그 당시에 서울대 출신들 중에서 고향이 어디예요? 이러면은 평안도래요. 이러면 다 가짜로 서울대 들어간 거예요, 전부요. 한 6,000명에서 8,000명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서북 그 함경지의 신도들. 그렇죠. 신도들 중에 너 고향 어디야 그러면 평안도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너 대학 갈 나이 됐다야 가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그 이병도를 단합하는 이 민족 세력을 그렇죠. 단합을 해갖고 교수들 다 내쫓아버리죠.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 내쫓아버리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서울대 서울대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장악이 되는 거예요. 친일파가. 그렇구나.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계에서는 첫 번째 문제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니까 6사 5기 8기를 6사 8기 같은 경우에는요 3분의 2가 서북청년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6사 8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락교에서 인후보정만 서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박정희가 들어와서 뭘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네. 5.16 쿠데타를 누구 일으켜요? 그 주축 세력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6사 5기하고 8기예요. 5기, 8기. 그러니까 6사 5기 8기는 대부분이 서북청년단 출신들이고 결과적으로 다 8기는 서북청년단이네요. 8기 전교생 8기 전체의 3분의 2가 서북청년단이라고요. 그럼 8기 전체의 3분의 2는 다 평안도 말을 쓰는 예, 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박정희하고 뭘 하냐면은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대를 장악하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이거 해갖고 동문으로서 사회 주류 세력이 되는 거고, 그렇지. 8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5기, 8기가 이 쿠데타의 주류 세력이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산업사회의 주류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지금 대웃기 부대의 제일 고참 세력입니다. 그러면 그 제주도가 저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똥별 얘기했잖아요. 네, 이 장군들이 말이야. 이 똥별이 뭐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이게 뭐 지금 육사는 그래도 시험 봐 어렵게 받들어가는데 그때 지금 육사랑 그때 육사랑은 뭐 천지 그때 차이죠. 육사는 뭐래 똥별들이에요. 그냥 시험도 안 보고 영락교에서 사인하면 들어갔어요. 그냥. 그러면 영락교에 다녔어요, 제주도하고 그 사건 4.3 사건 예, 서북 예. 정년단 예. 무슨 관련 있는 아니, 거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본 게임을 본 얘기. 그러면 이제 4.3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서북청년단이 서북청년단이 다 제주도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 이제 서북청 그 4.3 사건을 그 한 게 사실 군인들이잖아요. 4.3 사건들을 하게 이제 먼저 진압한 게 4.3 사건에 그걸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4.3 사건의 그러면요? 예, 시작은- 4.3 사건이 어떻게 해갖고 이제 이 4.3 사건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네. 먼저 이제 그거 얘기를 조금 좀 하려고 하면은 먼저 제가 이런 거를 먼저 설명을 먼저 조금 먼저 드려볼게요. 이 4.3 사건이 이건 저쪽 왼쪽. 이쪽 하나 겁니까? 더 가세요. 이쪽? 갖다 대면 보여요. 밑으로 바로 밑에. 예. 지나갔다. 예. 예. 이 4.3 사건을 알려고 하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 상황이 이제 국민과 경찰과 국방경비대의 상호 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그 당시에 국민은 경찰을 어떻게 알았어요? 일제 연장선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순사 온다 얘기 잘하잖아요. 순사 온다가 뭐야? 일제 경찰이 그런 무서웠어. 매일 칼 차고 다니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에 헌병하고 순사가 경찰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건 지겨운 놈들이야. 그 러시아에서는 아기가 막 울면 순사 온다. 뭐라 그래요? 늑대 온다. 늑대 온다. 응, 잡으러. 저는 어렸을 때 야 순사 아저씨 진짜? 잡으러 온다. 그러면 진짜로? 그럼 무서워. 우리. 러시아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이런 게 재밌네. 아, 전혀 모르죠. 근데 순사가 이제 너 잡으러 몰랐어요. 온다. 처음 그렇게 들었어요, 얘기했어요. 이거.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국방경비대예요. 그때는 이제 국방경비대가 만들어졌는데 국방경비대는 지금 군인 같지 않아요. 우리 저 주다르크 아들 때문에 뭔 말이 너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은데 그때의 국방경비대는 지역 군인이에요. 향토 예비군이구나. 그러니까 예비군은 아니고 향토군. 향토군.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구연대로 가는 거야. 제주도에 있는 여수 순천 사람들은 14연대로 가고 다 자기 지역으로 군대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렇구나. 국방 경비대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면은 우리 삼촌들, 우리 아저씨들, 동네 사람들이니까. 동네 아저씨. 그러면 경찰은 국방 경비대를 어떻게 보느냐? 빨갱이로 보는 거야. 저 새끼들은. 왜 빨갱이로 보는 경찰은 왜냐면 이 경찰은 외놈들 시각이잖아. 네. 그러니까 국방 경비대를 빨갱이로 보고 국방 경비대는 경찰을 친일파로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이게 언제 시대의 이게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1945년 5년서부터 46년, 47년, 48년, 49년 이게 요 때가 이제 요 제주 4.3이 이제 일어나던 시초의 시기니까. 그러니까 뭐지? 해방 바로 전이네요. 아니 해방되고 바로. 해방되고 나서. 국민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주 4.3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주 4.3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이게 우리가 제주 4.3을 복잡하고 어렵게 이해하지 말아요. 너무 쉬운 얘기야. 제주 4.3은 그냥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46년도에 해방 45년도가 되고 46년 3월 1일 날에 지금도 3.1절 우리 만세운동 기념운동을 하죠. 3.1절 기념 행사를 행사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그거 한 거야. 그러니까 관덕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제주도 김천정은 관덕정이 있어요. 그 관덕정에서 3.1 만세운동 기념식을 한 거야. 기념식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많이 모이니까 이게 경찰이 말을 타고 온 거야. 글로.
뭐 혹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뭔 일이 없는가 하고 말을 타고 왔는데 일종의 이제 순찰. 그렇죠. 순찰 온 거야. 지금 순찰. 이제 경찰차가 이렇게 온 것처럼. 네. 그 김하병이 말을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이 놀랐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에 하고 많이 놀래갖고 뒷발치기를 탁 했는데 거기 뒷발에 있던 아줌마가 애를 안고 있었는데 애가 땅바닥에 뚝 떨어졌어. 자, 그게 사건의 전부야. 그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그렇게 거죠.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애 보니까 죽진 않았어. 네. 아무 일 없었어. 그럼 경찰이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사과하면은 끝나는 그냥 얘기였는데. 끝나는 그럼 맞아요. 제주 4.3은 없어. 네. 그런데 아. 얘가 그냥 가버린 거야. 그 경찰관이 가버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사과 안 하고 한다고 막 했을 거 아니야. 저런 그렇죠. 싸가지 없는 싸가지 새끼 없는 이런 거지. 새끼 하고. 저런 그렇죠. 싸가지 그러니까 없는 어디로 새끼. 도망을 가는 거야. 기말을 타고.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은 경찰서로 경찰서로. 도망을 가.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경찰서 도망가니까 여기에 많은 군중들이 3.1운동 때 모였다가 막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거 쫓아가니까 경찰서에서 보니까 군중들이 막 쫓아오잖아. 무섭지 이제 경찰. 무섭잖아. 그래, 뭔 뭔 일인지 일인지도 모르고? 총을 쏴버린 거야. 바로 아무 말이 없이 종 쏴버리는 그냥 거예요. 바로 총을 쐈는데 거기서 몇 명이 죽다면 6명이 죽어. 아, 6명이 죽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전체적인 교황을 얘기하면은 그래갖고 제주도민 전체가 뭘 하냐면 파업을 해요. 일 안 해. 그 파업의 95%가 동참을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민 전체가 동참을 하는 거야. 파업을 하고 뭐 일제 뭐 일 안 하겠다 이러는데 문제가 딱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야. 거기서 남노당의 우리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김달삼이라는 분이 나와요. 남노당의 김달삼이라는 분이 앞장을 서는 거야. 그 사람이 근데 이 95%가 했으니까 뭐 아무런 그건 없잖아. 그렇죠. 문제는 없는데 95%가 참여를 하는 거야 여기에. 화면 다시 바꾸시죠. 예 예. 클릭. 이거 뭐 아니 요거는 이제 이 김달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주 4.3 무장대에 이제 그런데 이거는 제주도민 전체가 들고 일어난 건데 이 사람이 그냥 남노당이라고 해갖고 그거서 이제 육지에서 이승만이가 찬스 잡았잖아. 그렇죠. 찬스 잡은 거예요. 이거 때려잡을 공산주의자들 때려잡을 명분이 생긴 그렇죠. 명분이 명분이 얻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룰을 내려 보내냐면은 자 보세요. 이 당시에 서북 청년회는 서북 청년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서북 청년회는 뭘 했냐면은 그 당시에 직업이 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잠깐만요. 우리 그 소설 태백산맥 있잖아요. 예 예. 그 태백산맥의 그 염상진이 그거 뭐 그건 이제 여순에서 이제 올라오는 일종의 얘기. 공산당이었고 예, 그 그렇죠. 동생이 염상구잖아요. 네, 그 염상구도 서북청년단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염상 그 동생은 완전히 저쪽이고 염상구. 뭐 그럴 수가 있죠. 왠지 서북청년단 뭐 그럴 느낌이 수 좀 있어요. 나는데, 네. 근데 이 경찰 이 사람들한테 직업이 없다 보니까 네. 전부 뭐냐 경찰 복장을 입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서북청년단한테. 서북 청년단들한테 경찰 복장을 입히기요? 입혀갖고 어디로 보내냐 제주도로 제주도로. 보내는 거예요. 네네. 제주도로 보내갖고 뭘 주냐 월급을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북청년단들한테 월급을 안 줘요. 월급을 안 주고 경찰 복장만 입혀갖고 내려보냅니다. 예, 예. 뭐 알아서 먹고 살으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약탈들을 하는 거예요. 니네 월급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해결해라. 그러면은 이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 경찰에다가 이제 대부분 경찰 복장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서북 청년이 대부분 세 갈래로 갈라져요. 하나는 국대한 사건으로 해갖고 서울대로 들어가고 하나는 6.4 5기 8기로 해갖고 육사로 들어가고 네. 하나는 대부분 경찰이 다 됩니다. 경찰이 돼갖고 이제 제주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좋으면은 진짜 경찰로 해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었나 한마디로 봐요. 잘 때려잡으면 잘 너는 때려잡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는 게 서북 청년단원들은 영락교에서 어떻게 교육받은 건 아니죠. 설교를 그렇죠. 들었다면은 빨갱이 이 악마야. 새끼들은 전부 빨갱이들이고 사탄이다. 빨갱이는 붉은 용이고 붉은 용은 사탄이니까 사탄이야. 때려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어린아이들, 네. 여자들 그거 다 이제 뭐이 갈리지. 제주 4.3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고요. 네, 그 네. 지금도 제주 4.3에 가면 중산간 도로라고 있어요. 중산간도로. 해안에서 백두산 한라산 한라산. 꼭대기까지 가운데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도로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걸 이제 중산간 도로라 그래요. 중산간도로. 산 중간에 있는 도로. 근데 가운데 이게 그러니까 한라산하고 해안하고 왜 중산간이랄까? 상준간도로라고. 산중- 중간도로. 충산. 이제 중간도로도 이 중산간 도로 있는데 중산간 도로를 올라가면 못 잡으니까 올라가면은 그 밑에서 살아라. 그 위에 있는 사람 다 끄집어 내려갖고 감시 감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몇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이제 죄의식이 없잖아요. 죄의식이 없고 두 번째로는 사탄을 죽이는 그렇죠. 거니까 신앙심에 의한 사탄을 좋은 죽이니까 일 하겠다고 생각하는 좋은 거죠. 일 하는 거 뭐 별로 뭐 이렇게 잘못된 것도 없고 이렇죠. 자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죽이니까 여기에 있던 그 당시에 이거를 방어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김인열이에요. 거기에 이제 국방경비대 구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연대가 이거를 막고 김달삼은 아까 그 95%의 제주 도민들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서북 청년단에 와서 막 다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김달삼하고 김인열이하고 만나요. 만나갖고 뭐라 합니까? 합의를 합니다. 일이 너무 그만 커지니까. 싸우자.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만하자. 무력 행사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 합의 내용이 뭐 대충 이래요. 이제 우리 그 김달삼은 억울한 뭐 주민들 죽이지 말아라. 신원을 보장해라. 더 이상 죽이지 말고 우리 그 이쪽에서 무기 버려라. 내 가족 다 볼모로 잡아도 된다. 무력은 안 된다는 걸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합의가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제주 4.3 여수는 없어요. 제주 4.3도 끝났어요.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어. 근데 여기에 딱 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누구? 조병욱이가 나타나요. 그렇게 조병욱의 참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조병욱이 또 민족의 지도자까지 된 사람인데 이 또 사상 조병욱이는 이제 출세욕이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 그래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영어를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조병욱 박사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왜 대통령이 됐나요? 영어 잘했지 않았을까요? 다른 말은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 그냥 세워졌지.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쵸. 조병욱이가 왜 미 군정의 경비부장이 됐어요? 영어 잘했으니까. 영어 잘하니까 된 거예요. 근데 또 조병욱하고 이승만하고는 또 대척점이 있었잖아요. 아니요, 이제 대척점에 있었던 거는 잠시고 협력했다가 서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승만은 다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용할 사람은 다 이용을 하고 이런데 요때는 언제 시절이었냐면은 미 군정 시절이었어요. 네.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어요. 이게 이제 46년도 일이니까요. 46년도 10월달 뭐 이때에 합의를 했는데 안 된다. 조병욱이가 제주도에 내려옵니다. 와갖고 왜 김인열 구연대장 보고 네가 뭔데 네가 합의를 하냐. 합의를 해? 하는 거. 평화적으로 왜 합의해? 싸우겠다 이 얘기는 끝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미군이 욕을 먹어야 될 일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군이 이런 왜 욕을 먹어야 되냐 이거죠. 미군 욕 먹어야 될 이유는 여기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합의해? 합의돼갖고 더 이상 이제 전쟁 그렇죠. 죽이지도 않고 이쪽도 데모도 안 하는데 합의 없었어. 근데 빨리 데모해. 다시 하라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그때의 미국에는 메카시즘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 놓으니까 이게 이제 제주 4.3에 미 군정이 악용을 한 거예요.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국민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승만도 똑같이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직접 이 조병욱이 내려가 갖고 이 당시에 구연대장을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해임을 시켜버리고 김인열을 김인열이 48년도 이 얘기예요. 5월 6일 날 해임 시켜버리고 여수에 있던 14연대로 전출을 보내버립니다. 이제 전출을 보내버리고요. 이게 이제 더 재미있는 게 이제 김인열이 14연대에 가잖아요. 네. 가갖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네. 아니 평화적으로 해결해갖고 합의를 봤는데도 야 너네 데모 빨리 계속 해. 싸워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해방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5월달 48년 5월달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문제는 6.25 직전. 6.25 직전. 아니 우리 정부 수립 직전이요. 전부 수립 정부 수립이 48년. 48년 8월 15일 날 됐는데 이게 5월달 얘기예요. 네. 5월달에 합의를 했는데 전출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데 이제 이 제일 웃기는 게 이제 김익렬이가 14연대로 가고 다시 국방경비대에 김익렬이 후임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박진경이에요. 이 박진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주도민을 학살하라. 토벌하라. 이렇게 왜요? 명령을 내리는 거야. 이게 진압을 제압하라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래대로 하면 진압하라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네. 진압하라고 하는 말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명령이 학살하라, 다 죽여라. 토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민 30만을 다 희생시켜 두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여도 좋으니까 제주도민을 학살하라, 토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미 군정하고 이승만의 합의한 거예요. 합의해서 이 저 박진경이가 내려간다라고 명령 하는 내리는 거죠.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이렇게 무차별 토벌이 이루어지는데 박진경이는 그 말하고요. 그 어떻게 하니까 막 토벌합니다. 한 달 만에 몇 명을 죽이려면 5,000명 죽입니다. 내려와갖고 한 달 만에 5,000명 죽이니까 미군이나 이쪽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영웅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진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진급을 해갖고 기분 좋아갖고 진급 축하. 더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 5,000명 한 달에 그러니까. 5,000명 했으니까요. 죽였으니까 토벌했으니까 그래갖고 진급 축하주를 마십니다. 축하 연회장 해갖고 내가 많이 죽여갖고 진급했어 다 마셔 하고 술나게 술을 마시고 취해 떨어져 자고 있는데 문상길 중위하고 선선호 하사가 그렇게 죽인 거야? 마지막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제주 도민의 이름으로 너를 처형한다. 잘했어요.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달 만에 5,000명 죽이고 진급하고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박진경이는.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갑자기 박정희가 생각나네. 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생생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알아요? 김익렬이가 알잖아요. 네. 김익렬 구현대장으로 그렇죠. 있다가 그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왔잖아 이쪽으로 여순으로 온 거야. 그런데 이게 박진경이가 죽으니까 박진경이가 죽으니까 얘네들이 뭘 하냐면 그걸 합니다. 인원이 모자라잖아. 그 군인을 보내라. 구현대가 짜그러졌을 거 아니야. 박진경이가 구현대장을 했는데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여수 순천에 있는 14연대란 말이야. 14연대 보고 와갖고 뭘 하라고 하죠? 토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순의 비극이. 14연대를 토벌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10월 19일 날. 이거는 누가 명령을 내렸겠어요? 10월 달이니까 우리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됐으니까 대통령 이승만 이승만이가 명령을 내립니다. 향토 국방경비대 14연대는 제주도민을 토벌하라. 또 토벌하라. 야, 이게 제주도민을 토벌하라예요. 그러니까. 예, 진압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죽이라. 그 데모하는 사람들을 진압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주도민을 죽여라. 토벌하라. 이러니까 박진경이가 죽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14연대에 있던 이제 김지희 중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하나니까 우리는 출동 거부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가장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여순 반란이라고 좀 하지 말아달라고 저만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왜 여순 반란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군의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보니까 14연대를 이쪽에 제주도에 내려가라고 하니까 안 가는 우리는 거지. 못 갑니다. 거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너 왜 항명해? 군에서 까라면 까지.
명령 내리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 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지중이가 참 너무나 멋있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좀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으면 너무 좋은데, 김지중이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수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의 제주 토벌 출동 명령의 거부는 국군의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뿐 절대 항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는 아니까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는 거하고 군인이라고 하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군인이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대면 쿠데타라고 하는 거잖아요. 군인은 왜 존재해요? 애국에서 서두르고 그렇죠. 민족과 국가를 지키는 게 군인이죠. 군인이고, 이 국민을 지키는 건 누구예요? 치안을 지키는 거는 이쪽에 경찰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14연대는 국방경비대란 말이야. 여기를 보고 가갖고 저쪽에 토벌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는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까 그 뭐라 그랬어요? 국방경비대는 동네 아저씨들이라고 했잖아요. 동네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합니까? 이래갖고 뭘 하냐면,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드리게, 이 사람들이 김지희 중위가 그게 돼갖고 뭐라니까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를 만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출동 거부. 우리는 항명도 아니고 그냥 출동을 거부합니다. 이래갖고 이 사람들이 딱 두 가지만 내걸어요. 뭘 내거나면은 동족 상잔 결사 반대. 우리는 제주 도민을 안 죽이겠다.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 자국민은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두 번째로는 이런 모든 걸 만드는 게 미군이니까 미군 즉시 철수하라고.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네.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좀 읽어 볼게요. 읽어 보면은 여기 이제 너무나 이제 이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가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해하고, 국군이니까요, 국토를 방해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 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수온 군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여성 군인들이 경찰들이 국가 명령이 내리니까 경찰들이 와서 다 죽이죠. 죽였어요? 예, 뭐 죽였어요 아니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난리가 나죠.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우리는 반대한다. 그다음 미군 즉각 철수 구호를 걸고 출동을 거부하니까 그 경찰들이 이제 전부 나서 갖고 이제 14연대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14연대하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4연대하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아까 그 국민들은 경찰을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옛날에 친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냥 경찰을. 순사로 보죠. 순사로 보니까 이 바로 경찰이 국방경비대를 쏘려고 하니까 여수 순천에 있던 모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14연대 편을 드는 거예요. 14연대는 그렇구나. 같은 동네 아저씨, 삼촌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여순 사태예요. 근데 여순에서 왜 많이 죽었나 요까지만 좀 더 하고 다른 얘기를 할게요. 네. 이게 민중항쟁으로 이렇게 변도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니까 이게 어떻게 해갖고 그 많은 13,000여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됐냐면은 여순에 있는 학교에다가 그 동네 사람들 전체를 모이게 했어요. 전체를 모이게 학교에다가 넓은 운동장 모이게 해갖고요. 우익들이 나옵니다. 우익들이 나와갖고 딱 하면서 좌익 찍으라 그래요. 딱 찍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죽이는 거야?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데리고 가서 논두렁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바지를 다 벗으라 그래요. 왜요? 바지는 왜? 군복 군인들 팬티를 입었으면은
그거는 14연대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갖고 무조건 데리고 아이고. 가서 와.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고무신을 심은 사람은 다 죽여요. 고무신은 왜요? 고무신? 14연대에다가 며칠 전에 고무신을 보급품을 나눠줬거든. 그래서 그 고무신을 신은 사람들은 다 불러다가 그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래 죽인 사람이 뭐 공식적 집계는 지금 11,131명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13,000여 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이 경찰 세력들이 물론 여기는 국방경비대 육군 해군 공군이 다 투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육해공군이 다 투입이 된 게 민간인들 여순에 있는 민간인들을 죽이고자 육해공군이 다 투입이 되겠죠. 그러면 박사님 이게 네, 어떻게 이게 그 마무리 됐어요? 그래서 그 이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들은 이 14연대가 출동을 거부한 거지 반란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명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평생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 배우면 안 돼. 그건 국가 권력 입장에서 다 그래 보는 거예요. 14연대만 보고. 근데 여순 민중항쟁 운동은 그게 전체 비중 차이 요만큼이에요. 그렇구나. 민중들 전체가 일어나 갖고 경찰들이 국방 경비대를 죽이니까 그거를 민중들이 같이 함께 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중항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여순 민중항쟁으로 좀 이렇게 불러주게 되면은 그분들이 근데 이때의 모든 것들을 다 빨갱이로 보는 거죠. 그렇구나. 이 바로 이제 메카시즘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중심이 돼갖고 이때가 이제 언제 시기냐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고 네. 국공 진화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이기고 그렇죠. 이게 이제 국민당이 져갖고 장제스가 대만으로 도망을 가고 러시아가 그때 구소련이에요. 그렇죠, 소련. 우리 맞아요. 고향에서 어떻게 되니까 팽창주의에 의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막 만들려고 하니까 맞아요. 미국이 이게 안 되겠다. 이래갖고 이거를 막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 메카시즘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와, 너무 무서운 사건이에요. 무서운 끔찍한 거 아니요, 사건이네요. 무서우는 네. 것보다 처음부터 그냥 애초부터 그냥 사과로만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크게 사건으로 그래서 이 일어나고 그 중심에는 많은 우리가 오늘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뭐 여순에 또 아니면 제주 4.3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이 중심에 아무 죄의식 없이 이 어떤 붉은 용이 사탄이라고 해갖고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몰아갖고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게 참 기독 정신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는 다수의 기독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기독인들은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런 개독 문화를 중심으로 해갖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의 갈등적 요소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는? 앞으로는 우리가 뭐 국장님이 빨리 좀 열심히 잘 해갖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 계몽이 첫 번째. 언론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세요. 그 하나 방송. 오늘 이제 숙제는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갖고 이제 그래 돼야 되고 국민들이 좀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진실을 알아야 돼. 진실을 그렇죠. 알아갖고 이 종교 갈등도 결국 이런 개독 문화에서 나오고 이렇다라고 하는 건 안다라고. 그나마 하면은 요즘은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그 좀 진실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바른 많이 내용. 나오죠. 그럼요. 예, 네, 인터넷으로 저희도 이렇게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뭐 읽고 네. 어르신들이 좀 그렇고.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이 좀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 그쵸. 제가 이 건강하다라는 말을 자주 써요. 건강한 대한민국이 돼줘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서울방송, 응징방송에서 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렇죠. 가짜 뉴스 없고 맞아요. 바른 사고, 바른 역사, 바른 사관, 바른 시각 이걸 갖고 세상을 볼 수 있으면은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되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자, 다음 주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또 똑같이 목요일 4시에서 4시 반 정도 사이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리나니 얼굴이 아주 하얗게 나오고 있어요. 하얗게 감사합니다. 박사님도 하얗면서 머리가 번쩍번쩍.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래요. 예, 아니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애국 시민들하고 이런 좋은 얘기를 바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고요. 매 주마다 이 시간에 함께하면서 우리 감춰진 역사, 또 민족적 역사, 민주적 역사, 통일적 역사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하나씩 밝혀가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댓글 열심히 써주신 과일사이다 MS 리님, 까르페디님 그분이네. 저기 이거 뉴스TV님, 그다음에 조안나 제클린, 조안나 제클린님, 뉴스TV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